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기출문제, 이 지역인재 기출문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 먼저 해보고 중세국어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각 다른 연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좀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딱 두 개 나왔어요. 다른 문제는 안 나왔고 아직 나온 적은 없고 딱 이렇게 두 개만 나왔습니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낮고 쉬운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이거를 어떤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과거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 봅시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은 단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뀐다. 사실 이것만 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야죠. 시간 없으니까. 끝까지 읽어보면 15세기 가늘다가 임진왜란 후에 가늘다, 현대에 와서 가늘다로 바뀌었다. 이렇게 각각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변화하는 것을 역사성이라고 하죠.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어요. 아주 쉽죠. 사회성은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언어가 어떤 규칙이라든지 문법 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한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떡이라는 단어를 내 마음대로 하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늘로 바꿔서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해를 합니까? 못하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은 한 사회의 약속이니까 마음대로 개인이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고, 자의성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상하네.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이거 좀 이상하죠? 네.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 네, 뭐야 이거. 그냥 할게요. 이런 걸로 시간 쓰면 안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상한가요? 나무를 선생님이 그리려고 해서 나무. 어쨌든 이런 뭐 형태를 보고 한국 사람은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나무, 그죠?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저기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은 트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꼭 나무라고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연적인 관계는 없는 거야.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트리라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각각 다른 표현을 하고 있고 꼭 트리라고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트리라고 이름을 어떻게 우연히 지었을 뿐이고 그거를 이제 사회적인 약속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지, 이걸 꼭 나무라고 불러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뭐 이 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뭐 필연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내가 그냥 혼자 정한 거지. 그 하는 문화권에서 혼자 그냥 정한 거지.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나무라고 불러야 되고 트리라고 불러야 되고 이렇게 목으로 써야 되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다음 5번 봅시다.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한글 창제의 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밑줄 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금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서문인데 세종대왕이 난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런 걸 밝혀놓은 서문의 글이에요. 밑줄 친 부분 보면 수빈이겨 날로 숨에 편안키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거 뭐냐면 쉽게, 익혀, 매일, 쓰게, 하여, 편하게, 하고자, 이런 의미예요. 할 따름이니라. 밑줄친 부분이 이런 의미예요. 쉽게 익혀서 매일 쓰게 하여 편하게 하고자 한다. 백성들을.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후민정음 같은 쉬운 문자를 만들어서 쉽게 익혀서 매일 쓰기 해서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로 지었는데 가장 적절한 거 뭡니까? 애민정신도 어느 정도 맞긴 맞지만 가장 적절한 거, 여기 가장 써있죠? 자주정신은 일단 아니고 실용정신이죠. 실용정신. 쉽게가 나왔잖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해서 실용정신. 창조정신도 여기랑 관련 없고.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참 수험생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하지. 힘들게 어려운 거 외우고 공부했는데 이렇게 엉뚱한 데서 좀 쉬운 문제로 나와버리면 좀 허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인재 문제는, 지역인재 시험은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너무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절대 없고,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어. 넓게 깊게 X, 뭐 막 원리를 파악하고 탐구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시간이 아깝죠. 그럴 시간에 넓게, 좀 넓은 범위를 얕게 보더라도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좀 안 했던 거랑 조금 잘못 설명했던 거 좀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이 요 순경음 비읍 있죠? 순경음, 이게 이제 의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의문 맞고요. 저번 영상에서 선생님이 실수한 게 떠올라가지고 의문이 맞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선생님이 옛날에 뭐 일반 공무원 시험 구급 문제에서 다음 중 뭐 창제한, 그러니까 훈민정음에서 창제한 자음이 아닌 것, 자음이 아닌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음이 아닌 것은 창제한. 그래가지고 뭐 여린이읒, 비읍순경음, 반치음, 뭐 아래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 왜냐면 이거 연서잖아. 이어쓰기잖아. 이어쓰기. 요거하고 요거를 합쳐놓은 걸 뿐이야. 위아래로 썼을 뿐이야. 이거 이어쓰기고 한자어로 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 자음이 두 개여서 이게 뭐 의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후민정음에서 만든 그 자모가 아니고, 자음이 아니라 자모네요. 자모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었던 문제가 한 번 나왔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어. 사실 이 정도 수준 문제거든요. 위에서 봤던 수준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 여린 히읗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반치음, 저번 영상에서, 그치? 요거 아래야. 요거는 뭐예요? 순경은 비읍. 알겠죠? 네,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서에서 선생님 조금 설명을 덜 한 거, 병서는 뭐였죠? 나란히 쓰기죠. 나란히 쓰기, 우리말로 나란히 쓰기. 요거에서 이제 우리 합용병서 명칭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시읒 비읍 시읒 이런 거 있죠. 뭐 시읒 니은, 비읍 디귿, 이런 식으로 막 각각 다른 단어를 여러 개 썼단 말이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쌀을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게 이제 쌀이 돼요. 지금 우리 먹는 곡식 쌀 있죠. 비읍 시읒으로 썼어. 아래야 써가지고. 이런 합용병서에서 이 비읍계 합용병서는 좀 깊이 있는 거예요. 비읍계라는 거는 비읍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쌀처럼. 각각 다 읽었어요. 각각 자음을 다 발음했다는 거지. 부살, 이런 식으로 발음했어요. 부살. 근데 시옷계는 시옷이 앞에 있는 거죠. 시옷계 합용병서. 시옷계 합용병서는 된소리를 읽었어. 된소리를 읽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시옷 비읍 같은 거는 쌍비읍을 읽었다는 거지. 발음할 때 쌍비읍. 알겠죠?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옷이 앞에 있으면 된소리를 읽었다. 비읍이 앞에 있으면 각각 자음을 다 발음했다. 부살, 이런 식으로 읽었고, 시옷 비읍은 쌍비읍, 뿌, 이런 식으로 읽었고.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거는 일단 자음 체계, 모음 체계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나올 것 같진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자음에서는 중세국어의 자음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청이라는 게 있고 차청이 있고 불청불탁이 있고요. 나눌 때 이렇게 나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전탁 이렇게 있는데 전청은 뭘 의미하냐면 예사소리. 예를 들어서 뭐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시옷 이런 것들 있죠. 예사소리. 여린이읒 이렇게. 차청은 거센 소리 해가지고 키읔, 티읕, 피읕, 치읓, 히읗 이런 식으로. 불청불탁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울림소리지. 울림소리. 울림소리 해가지고 옛니응, 니은, 미음, 이응, 리을, 반치음 이런 거고 전탁은 된소리예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옷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엔. 이걸로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도 물론 용어는 달랐지만 구분을 했구나. 옛날 사람들도. 소리에 따라서 예사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된소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어놨구나. 후민정음 해례본에. 설명서. 그러니까 후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설명서거든. 후민정음 해례본. 이게 뭐냐면 회종대왕이 순민정음을 창제하고 지편전학자 정인지라는 학자가 있었어. 이 학자한테 시킨 거야. 후민정음에 대한 설명서를 한번 네가 써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거예요. 해례본을. 후민정음에 대한 설명서를 쓴 거야. 후민정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원리로 만들었고 이렇게 쓴다. 이걸 쭉 설명해 놓은 게 이 후민정음 해례본이에요. 아주 가치가 높은, 전 세계에 이런, 그러니까 언어를 창조한 것도 드문데 창조한 사람이 밝혀져 있는 것도 드문데 어떻게 문자를 만들었는지 설명서까지 만들어 놓은 문자는 한글이 거의 유일하죠.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엄청 높죠, 이거.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이랑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후민정음 해례본이 딱 한 권 있는 줄 알았어요. 한 권. 지금까지 다 없어지고 한 권만 남아 있는 줄 알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을 해놓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한 권이 더 발견됐어요. 한 권이 더. 한 권이 더 발견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발견했다 이제 언론에 알리고 교수들이 와가지고 확인을 했어. 진짜야. 진짜 맞아. 진품이 맞아. 뭐 가짜가 아니고 진짜 후민정음 상주본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아 이거 진짜 많다. 맞다. 했는데 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자가 그걸 숨겨놨어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어딘지 몰라요. 그 사람이 뭐 1,000억을 줘도 안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숨겨놨다. 나만 아는 곳에 숨겨놨다. 1,000억을 줘도 안 판다 뭐 이러면서 국정감사 이런 데까지 나와가지고 싫어합니다. 싫어. 아직도 그 아저씨가 숨겨놓고 안 꺼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일화인데 그 아저씨 가지고 있는 지금 숨겨놓은 아저씨가 어떻게 갖게 됐냐면 이 고물상 할아버지가 있었어. 이 할아버지가 고물상 이렇게 서적을 이렇게 판매하고 막 사들이고 하는 사람인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이 고물상에서 이 고서적 후민정음 해례본을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막 얼마 10,000원인가 1,000원 몇천 원 주고 샀어. 이걸 몰래 안 밝히고 사가지고 이 사람들 샀어. 샀다는 얘기도 있고 훔쳤다는 얘기도 있고 뭐 훔쳤다고 들은 것 같아. 쌤이 훔쳤대요. 그래가지고 고물상 할아버지가 얘한테 소송을 했어. 내놓으라고, 내 거다. 소송이 길잖아. 이 소송이 막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걸리거든요. 1년, 2년, 3년 걸리거든. 그 사이에 할아버지가 죽은 거야.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소유가 된 거지. 이 후민정음 상주본이. 이걸 가지고 이제 국가랑 이제 우리나라랑 딜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거 내가 갖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러면서. 그렇죠? 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나눠놨다는 것만 알면 돼. 이거 용어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봤듯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넓게 보면 돼. 넓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모음체계는 특별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모음체계는 그냥 넘어갈게. 모음체계는 요건 좀 알고 있으면 좋죠. 모음체계.
이 단모음이 있고, 우리가 단모음은 뭘 보고 단모음이라고 합니까? 발음할 때 중간에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중간에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이 단모음이고, 이중모음은 중간에 한 번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한 번 변하는 게 이중모음이죠. 근데 이제 단모음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단모음이야. 중간에 변하지 않아. 근데 이중모음은 이런 게 있었어, 과거에. 중세국어 때. 이거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요게 이중모음이 아닌데, 그죠? 단모음 체계표에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 이중모음이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공부한 사람들은. 중세국어 때는 이 애랑 애도, 왜랑 왜도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했어요. 이 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했냐면 아에다가 이를 붙여가지고 아이, 이런 식으로 발음했어요. 아이 이렇게. 애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어의 이를 발음해가지고 어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어의 이, 어이 이렇게. 알겠죠? 예를 들어서 개를 발음하려면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는 15세기 때 15세기 사람 그리고 21세기 사람 어떻게 발음할까? 가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가이. 15세기 사람 가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말해? 개 이렇게 발음하죠. 이때는 단모음이고 이때는 이중모음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게 왜랑 위는 지금도 이중모음을 발음하니까 사실상 이거 이중모음이 돼버렸고 지금은 노년층 아니면은 단모음으로 발음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애랑 애 같은 경우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의문 변동 현상 몇 개만 간단히 볼게요. 의문 변동. 중요한 것만 한 세 가지만 볼게요. 국외음화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국외음화. 이 국외음화는 잘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각각 다른 형태소.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소 간에 먼저 현대 국외음화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현대 국외음화. 기억이 날지 않을지 모르니까요. 현대 국외음화에서는 일단 형태소 간의 경계에서 디귿과 티읕이 뭘 만나면 이나 반모음이 있죠. 반모음이를 인접했을 때 디귿 티읕이 뭘로 바뀝니까? 지읒 치읒으로 교체된다. 그래서 교체 현상이죠. 그죠? 이게 현대 국외음화란 말이야. 근데 이제 중세국어 때도 국외음화가 있었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현대 국외음화. 예를 들어서 해돋이. 디귿이 이를 만나서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해돋이로 발음되죠. 또는 굳이. 이것도 굳이 디귿이 이 만나서 굳이 지읒으로 발음되고 또 뭐 같이. 이것도 같이 티읕이 이를 만나서 치읒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대국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국외음화가 이루어지죠. 형태소 간의 경계에서. 그럼 우리 중세국어 때 국외음화 어떻게 됐을까?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15세기 국외음화 없음. 알겠습니까? 15세기 국외음화 없음. 요거 알고 있으면 돼. 15세기에는 국외음화가 없었구나. 알겠죠? 근데 이게 언제 생기냐? 17세기 17세기 또는 19세기 이 사이에 많이 생겨요. 이 사이 국외. 알겠죠? 요거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세국어 때, 근대국어 때는 국외음화가 생기긴 생기는데 형태소 내에서 생겨. 형태소 내에서.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너무 깊어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머리 아프니까.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15세기에는 국외음화가 없어가지고 디귿이랑 티읕이 이나 반모음이를 만났을 때 그냥 발음을 했어요. 알겠죠? 없었어. 근데 근대국어 때 17세기, 19세기 때 생겨.
형태소 내부에서 생겨가지고 국유음화가 적용된 채로 발음을 해요. 디귿이나 이가 만났을 때는 지로 발음하고 D가 아니고 지로 발음하고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생겨. 현대국어로 와서는 형태소 간의 경계에서만 바꿔서 발음을 해요. 네, 넘어갑시다. 네, 두 번째로 볼 의무 변동 현상은 모음조화. 모음조화 봅시다. 모음조화. 이 모음조화는 아주 중세 때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안 지키는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안 지키게 됐죠. 지금은 거의 많이 안 지키게 됐는데 중세국어 때 15세기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었어. 꼭 맞춰서 지키는. 모음조화가 뭐예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모아서 쓰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모아서 쓰는 그런 방식의 어떤 표기나 말하기 방식이 모음조화거든요. 그래서 양성모음끼리 모아 쓰고 음성모음끼리 모아 쓰는 게 모음조화인데 중세국어 때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면 과거에 양성과 음성이 각각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과거 양성모음은 15세기 양성모음은 아래아랑 오랑 아였어요. 이것끼리 모아 쓰는 거야. 또 음성은 으랑 우랑 어였거든요. 요것들을 모아서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냐? 물이라는, 옛날에 이제 물이라고 했거든. 물, 워터. 여기다가 목적격 조사를 붙이고 싶어. 목적격 조사. 지금으로 보면 을을이잖아. 을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붙입니까? 을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물을. 왜냐면 으가 음성이고 으가 음성이니까. 그래서 물을 이어적기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어적기 해가지고. 그럼 반면에 이렇게 말, 옛날에 타는 말 있죠. 홀스. 말 이렇게 썼거든. 말. 여기다가 목적격 조사를 붙이고 싶어. 그럼 여기서는 뭘 붙이냐? 을을 붙이게 알을 붙여요. 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알. 양성과 양성을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말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음성이 쓰였을 경우에는 음성이 쓰인 조사를 붙인다. 양성이 쓰였을 경우에는 양성이 쓰인 조사를 붙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다는 거야. 조사뿐만 아니라 뭐 어미도 마찬가지고 단어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지켜서 쓰려고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전설 모음화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네, 넘어갑시다. 특별히 나올 만한 게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정도 두 개만 알고 있으면 특별히 어려울 건 없을 거다. 특별히. 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어떤 단어의 어떤 차이점만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